안녕하세요. 이재일입니다. 애프터 이펙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는 모션 트래킹에 관련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이는 동영상 안에서 어느 한 지점을 선택해서 그 움직임을 추적하는 것을 우리가 모션 트래킹이라고 하는데요. 모션 트래킹 기법은 영화나 광고 등 다양한 영상 요소들을 재료로 한 합성 작업이 주를 이루는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약간 좀 중요한 그런 명령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스테빌라이저 모션하고 트랙 모션 이 두 가지 모션 트래킹 작업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영상 작업을 오픈을 하셔서 실제로 그 트래커 컨트롤 박스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거기들의 요소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시간이 된다면 실습을 통해서 스테빌라이저, 즉 흔들리는 영상을 좀 고정시키는 작업하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트래커라고 그래가지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자라든지 영상이 같이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작업을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저와 같이 작업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컴포지션 창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컨트롤 키하고 N 키요. 제가 요즘에 맥 작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자꾸 커맨드하고 컨트롤을 자꾸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모션 트래킹 설명하기. 그런 다음에 사이즈는 320에 24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퀘어 픽셀을 30프레임에 시간은 7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린 영상은 사실은 320이 240이 아니고요. 720에 480 크기로 제가 좀 크게 촬영을 직접 했습니다. 근데 뭐 어디서 영상 소스를 구해서 하는 것도 좀 뭐 지적 재산권 문제도 좀 있고 제가 원하는 움직임도 잘 나오지 않아서 제가 약간 좀 촌스럽지만 포인트를 하나 줘가지고 이런 그 작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촬영을 잠깐 했습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아주 그냥 고퀄리티가 아니고 뭐 그냥 연습 삼아서 작업한 거기 때문에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스 영상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더블 클릭을 하셔서 그 다음에 소스 1을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가져온 것을 이렇게 타임라인 창으로 가져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좀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영문키 S키를 누르셔가지고 스케일 값을 약간 한 60% 정도로 좀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좀 약간 여분으로 좀 남죠. 이게 약간 좀 여러분들이 타임 인디케이터를 움직여 보면 좀 많이 흔들리는 작업이다 보니까 나중에 스테빌라이저 작업을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약간 좀 그 화면이 없어진 이 부분도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일부러 약간 좀 크게 작업을 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이번 강좌에서는 이렇게 실제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그 옵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는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트래커는 어디 있느냐면 윈도우를 누르셔가지고요. 하단에 보면 트래커 컨트롤이라는 걸 체크를 하시게 되면 뭐 우측 패널 값이 이렇게 컨트롤스에서 패널 값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먼저 여기서 움직임을 좀 이렇게 작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스테빌라이즈 옵션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랙 모션이나 스테빌라이저를 누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거나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르게 되면 일단 화면상에 뭐가 나오느냐면 이렇게 여러분 그 포인터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일단 원 클릭을 하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란 점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박스도 나오는 부분들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피처 리전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첫 번째 나와 있는 잠깐 이걸 좀 바꾸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첫 번째 박스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추적해야 할 부분을 에워싸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른 부분과 떨어져 있고 색상이나 명암이 뚜렷하게 차이가 나서 첫 프레임부터 마지막 프레임까지 화면 영역 바깥으로 벗어나지 않는 부분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역할 분담을 하기 위해서 제가 촬영한 영상 이렇게 파란색이 어떤 액센트가 될 수 있는 컬러를 하나 넣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는 이렇게 촬영하지는 않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여러분 바깥쪽에 있는 박스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서치 리전이라고 해서 화면에서 흔들리는 그 피처 리전이 움직이는 범위를 정해주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작게 설정해야 트래킹에 걸리는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고 트래킹도 아주 쉽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노란 점들이 보이시죠? 이게 어터치 포인트인데요. 움직임이 추적된 레이어에 다른 레이어나 아니면 이펙트 컨트롤 포인트를 타겟으로 붙일 때 그 위치를 지정하는 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피처 리전 안에 있지만 피처 리전이나
서치 리전 영역 밖으로 옮겨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을 일단 설명을 좀 드렸고 이 박스에 관련된 설명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우측 하단으로 오셔서 저와 함께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트랙 모션과 스테빌라이저 모션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모션 트래킹을 할 것인지를 그 트랙 모션 버튼이나 스테빌라이저 버튼을 모션 버튼을 눌러서 선택을 하면 새로운 트래커가 생성이 되고 풀다운 메뉴에서 또 찾으시려면 애니메이션을 누르셔서 여기 보시면 이 두 가지 명령을 누르셔도 동일한 결과를 찾아내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여러분 여기 있는 모션 부분인데요. 자, 모션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션 부분이 모션 소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모션 트래킹 작업을 통해 움직임을 추적할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잠깐만 여기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커런트 트랙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트래커 1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모션 트래킹 작업 시에 여러 개의 트래커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실제로 트래킹을 수행할 트래커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아직 하나밖에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트래커가 1이라고 나와 있지만 나중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얼마든지 또 다른 작업을 또 통해서 작업을 또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여러분 Analyze라고 나오는 부분인데 이것은 요 부분인데 지금 제가 여기 색연필이 지금 제대로 구현이 안 돼가지고요. 여기에 좀 다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이 Analyze 부분은 실제로 트래킹을 수행해서 선택한 트래커의 키프레임으로서 결과를 생성해주는, 즉 다시 말하면 좀 그러니까 미리 보는 기능이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생성을 해서 적용하는 것은 어플라이지만 실제 생성하는 건 애널라이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그 어플라이 명령이 보이시죠? 이것은 트래킹한 결과를 타겟에도 적용시켜서 똑같은 움직임을 갖도록 해당 트랜스폼 속성의 키프레임을 생성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리셋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것처럼 피처 리전과 그 다음에 서치 리전 또는 어타치 포인트를 원래 크기와 위치로 돌리는 명령인데요. 현재 선택한 트래킹 데이터도 같이 삭제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타겟에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서 실행했으면 그 생성된 키프레임은 지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저와 같이 클릭을 하시고 이번에는 트랙 모션을 한번 눌러볼게요. 트랙 모션을 한번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 뭐 다른 건 보실 필요가 없고 뭘 보시게 되냐면 여기 보면 에딧 타겟이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누르게 되면은 어떤 데이터에 어떤 소스들을 이용해 가지고 똑같은 움직임의 궤적으로 만들 것이냐 물어보는 건데요. 저희가 아직 여기서 이제 그 해당이 되는 데이터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나오지만 실제로 여기서 여러분이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제가 강좌를 통해서 이것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제로 아니면 가져와 볼까요? 그래서 강좌 파일로 가져가셔서 제가 원래 가져와야 되는 여러분들 소스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타이틀 1.ai 파일을 가져오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져오시고 사이즈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큽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30% 좀 줄이고 S를 눌러서 좀 줄이신 다음에 다시 소스 1.mov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트랙 모션을 누른 다음에 타겟, 에딧 타겟을 누르면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title.ai 파일을 실제로 소스 1.mov 파일에 어떤 그 트래킹에 똑같은 값으로 적용하게 됐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옵션 부분인데 옵션 부분을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르게 되면 이렇게 옵션 명령들이 나오는데요. 선택한 트래커 이름을 바꿔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트래커 플러그인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선택한 트래커 트래킹에 사용되는 플러그인입니다. 그래서 애프터 이펙트의 기본으로 포함된 플러그인은 하나일 뿐이라서 여기서 뭐냐면 빌드인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보시면 채널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자, 피처 리전 영역에서 다른 부분과 비교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RGB는 색상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루미넌스는 밝기를 기준으로, 그 다음 세츄레이션은 채도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부분하고 구별하기 위한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뭐 색상을 하고 싶으면 RGB를 누르시면 되고요. 명암을 얘기한다, 즉 그 밝기를 기준한다 그러면 루미넌스를 눌러주시면 되고 채도를 기준하면 이걸 눌러주시면 되는데 디폴트 값이 루미넌스가 체크가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프로세스 비포 마스크라고 매치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을 클릭을 한번 해보면
임시로 블러나 그 뭐 샤픈 효과 같은 것을 적용해서 영상의 노이즈를 제거를 하거나 또는 선명도를 높여줘서 트래킹이 잘 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해제를 좀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뭐가 나오느냐면 여기 보시면 트래커 필드라고 해가지고 임시로 프레임 레이트를 2배로 해가지고 트래킹 데이터를 한 프레임에 2개씩 축출하고 싶을 때는 첫 번째 있는 트랙 필드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그 서브 픽셀 포지셔닝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보다 정밀한 트래킹을 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밑에 Adapter Feature on Every Frame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피처 리전에서 추적하는 특성을 매 프레임마다 적절하게 바꿔서 적용할 때 사용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뭐 기본적으로 그 개요 설명을 해드리고 있긴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뭐 특별한 경우가 그렇지 아니라면 그냥 기본적인 디폴트 값을 쓰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그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직 나중에 좀 전문가가 좀 되셔서 작업을 하실 거라면 그때서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뭐 채도나 그다음에 밝기나 아니면 색상이나 아니면 선명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매치를 작업을 하셔도 되고 뭐 2개 키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트랙 필드를 만들으셔도 되겠지만 아직은 그 부분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제가 중국 강좌를 계속 진행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초급 과정이고 처음 배우시는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일단 기본 설명만 일단 드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뭐가 나오냐면 그 어댑터 피처라든지 여러 가지 명령들이 나오죠. 이것이 뭐냐면 그 if confidence is below라고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신뢰도라예요. 그래서 80% 신뢰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밑에 있는 이 방법들대로 이제 구현을 하겠다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거는 continue tracking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도 값을 무시하고 계속 트래킹하는 것이고요. 스탑 트래킹은 트래킹을 중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extrapolate motion이라고 나오는 것은 future region을 어린 잡아서 위치시키는 부분이고요. adapt feature라는 것은 설정한 신뢰도 이하로 내려가면은 거기에 맞춰서 지가 알아서 추적거의 특성을 바꿔서 작업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그 이 값들에 관련된 신뢰도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80%다, 90%다, 100%다. 뭐 100%다 그러면 정말 그 정교한 그런 움직임을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절대로 이런 부분. 근데 사실 제가 지금까지 해본 것 중에 100%로 해가지고 제대로 된 작업은 별로 없었지 않았나. 그래서 이 그 신뢰도는 거의 한 7, 80% 정도 주셔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결과값을 찾아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옵션까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일단 이것은 캔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션 트래킹 부분에 대한 설명을 옵션에 관련된 설명을 일단 이번 강좌에서는 좀 드렸고요. 다음번 강좌에서는 이것들을 이용해서 흔들려 있는 사진을 좀 움직여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의 포지션에 맞게끔 그 원본 영상과 똑같이 움직이는 트랙 모션에 관련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